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썰이 댓글인데, 댓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영상에 댓글 다셨는데, 어떤 영상이지? 댓글 다신 분 닉네임은 안 밝혀드릴게요. 어떤 영상이냐면, 부모님 세대 젊었을 적인 80년대 구급 공무원 붙기 쉬웠나요? 이거 우리 JH팡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일반직은 80년대도 붙기 힘들었다. 80년대도. 그때 경쟁력 보여줬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그런데 기능직, 그러니까 이제 뭐 모무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뭐 군간부 장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하기 수월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좀 들어가겠죠. 수월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댓글 뭐 다 좋은 댓글입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양심 있으면 진심. 86세대랑 소위 40대 소위 논스톱 세대들은 진짜 취업 힘들었다는 삽소리는 하면 안 돼. 진심. 86세대라고 하는 건 뭔지 아죠? 586세대. 58년 개띠. 58년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64세.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으로 치면 정년퇴직하고 이제 연금 받을 나이죠. 보통 58년생 분들은 보통 정년까지 이제 채웁니다. 정년까지. 사기업도 채우신 분들이 많아요. 저 이제 586세대. 그러니까 뭐 저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40대 소위 논스톱 세대. 저 세대는 힘들었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은 20대고 확실합니다. 이 논스톱 시트콤이 언제인지 봅시다. 이게 2000년부터 했네. 2000년. 2000년부터 2002년. 자, 일단 논스톱이 시트콤이죠. 시트콤인데 이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했습니다. 네, 논스톱 세대. 논스톱을 봤던 그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0대. 취업이 힘들었던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 당시에 대학생이라고 하면 70년대 후반, 70년대 중반인데 맞아요. 586. 그러니까 58년생이 대표적이에요. 보통 58년생이. 저 때 학생이었던 분들 계시죠? 이 당시 학생이었던 분. 저도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도 정말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봤을 때 IMF를 제대로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댓글 적어주신 분은 2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20대이기 때문에 IMF를 모르는 거야. IMF를 직격탄을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저거 30대들은 IMF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있어. 왜냐? 그때는 알아들을 만한 나이니까. 지금 30대가 되면 그 IMF 터질 때가 거의 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못해서 4, 5학년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였으니까. 근데 20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이분은 IMF가 뭔지 모릅니다. 피부로 체험해보지 않은 세대예요. 그리고 이 논스톱이 왜 만들어진지 알아야 돼. 이 논스톱이 이때 시트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논스톱을 비롯한 시트콤이 많았습니다. 시트콤이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논스톱이 2000년도 나왔죠.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승풍산부인가. 네. 뭐 웬만하면 그를 막을 수 없다. 같은 작가입니다. 김영우 PD님인가 막 그랬고 이분이 시트콤을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거야. 그럼 이 시기가 왜 이런 게 시트콤이 잘 나가고 시트콤을 많이 만들었을까? 왜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사회 풍토가 어두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잘 나갔어요, 여러분. 뭐 웬만하면 그르르 막을 수 없다. 또 하나 더 있지, 새 친구. 이때 시트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전성시대였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지금은 시트콤이 잘 안 나가죠. 이 당시엔 정말 잘 나갔어. 시트콤이 많았어요, 여러분. 케이블에서 시트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시트콤 다 재밌었어. 잘 맞는 것도 있지만 많이 했어요, 많이. 왜 많이 했을까? 새 친구도 아마 IF 시기에 했을 거예요. 자, 새 친구가 2000년이네. 그 시기가 똑같습니다, 노스톱하고. 그리고 승풍산부인과. 승풍산부인과도 98년에서 2000년. 거의 시기 비슷하죠? 자, 웬만하면 그르를 막을 수 없다. 자, 이것도 2000년에서 2002년. 거의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와, 내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다 몰려있어. 와, 내가 생각해도 놀라워. 이걸 딱 이렇게 시기를 딱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시스템의 고통점이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다 몰려있어요. 왜 이 시기에 몰려있을까? 왜 이게 몰려있을까요? 내가 이걸 왜 기억할까? 내가 왜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땐 사람들이 시트콤에 굉장히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트콤 안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시트콤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았어. 시트콤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탄생 일화가 있는데 시트콤이 제작비가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방송사도 프로그램 많이 없어졌어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없어졌습니다. 사회 정서를 흐린다거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당시에 전원일기, 대처나무 사랑 걸렸네, 이야기 속으로 투어 미스터리 극장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회 정서를 좀 흐리게 만들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처나무 사랑 걸렸냐고 전원일기는 왜 없어졌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 방송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시청률도 안 나오고 가니까 그때 그런 프로그램 다 없어요. 그때 실업자 되는 연기자도 많습니다. 원래 그게 굉장히 약간 장수 프로그램이었잖아. 장수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요 미스터리 극장 이야기 속으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전원일기 다 장수 프로그램 하니까 10년 이상 넘어가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없었냐 하면 그만큼 이제 방송사의 제작비도 별로 없었고, 사회 정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더 힘들어한다 해가지고, 그 문민정부 아닙니까? 그때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고 갑자기 시트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근데 이것도 탄생 비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 촬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많이 안 드는 대신에 시청률을 많이 뽑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트콤을 잘 보면 장소 같은 게 세트 말고는 없어요. 세트 촬영 몇 개 말고는 없어. 보통 시트콤이 보면 승fun산부인과 그 승fun산부인과 건물에서 이제 나오잖아. 그 아파트하고 아파트 의찬이네. 그리고 그 병원 건물로 해가지고 건물에 이제 산부인과 그 바로 위에 이제 주거시설애가 살고 있잖아요. 딱 그 촬영지가 딱 그밖에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 에피소드로. 안 그래요? 그래서 시트콤이 만들어진 거야. 시트콤도 이게 잘 나갔던 이유가 그만큼 국민들이 저서 우울했습니다. 왜냐면 사이가 너무나 팍팍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 희망 가질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갔어요. 이 시대의 역사를 잘 되짚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 그때 그 세상살이 있잖아요. 서민들의 세상살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노스톱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칭찬합시다, 양심 냉장고, 신장기업, MBC 일요일 일요일 지금은 좀 나가리 됐지만 그 당시에 잘 나갔거든요. 그때는 MBC가 제일 잘 나갔어요. 일요일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좀 많이 잘 나갔던 게 출발 드림팀, 양심 냉장고. 왜 도로 같은 데서 이제 차 세워놓고
그 교통법규 같은 거 잘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당신은 양심 시민으로 이제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주고, 그리고 신장기업 해가지고 이제 자영업 했는데 이제 쫄딱 망했는 데 있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그런 데 가가지고 가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야, 그리고 러브하우스,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어.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했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삶이, 서민의 삶이 극도로 팍팍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마 이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시기를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댓글을 사신 분은, 이 댓글을 단 사람은 IMF 이후부터 1997년이죠. 98년부터 2000년대 한 이후에 경제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리고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후반도 몰라요. 90년대생들이 이거 잘 몰라. 왜냐하면 그때 90년대생, 물론 지금 90년생이 32살인데 한 90년대 한 초반 중반 때 되면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럼 IMF가 터졌을 때 저 당시 나이가 3살 4살이야. 보통 저런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한 7, 8살 돼야 돼요.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이런 댓글 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알았으면 이런 댓글 안 달았을 것 같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IMF 당시, IMF 직후 6, 7년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나쁘게 생각하셨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자, 뉴스 논스톱 시작한 데가 IMF 터지고 2년 뒤에요. 2년 뒤. IMF가 정확히 1997년 12월 19일인가 막 그럴 거야. 날짜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뉴스톱이 거의 2년 뒤에 했단 말이에요. 차이도 안 나잖아. 맞죠? IMF 터지고 2년에 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98년부터 2004년 5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훨씬 더 힘들었어. 이걸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이분은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만 그런 거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때 40대도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이때 빚이 많아서 야반도주하는 집 많았습니다. 야반도주. 그러니까 가게 장사를 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빌려서 넘어서 밤에 몸만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았어. 장사했는데 장사는 안 되고 빚은 엄청 많이 져가지고 돈 못 갚으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또 그분 얘기해야 돼. 지금 고인 되셨지만 그 이종용 씨 아시죠? 알바 안 기억나요. 그분도 왜 알바를 했냐면 그 나무위키 가면 그 얘기가 있는데 그분도 시계빵 했다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반도주했다 잡혀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아르바이트 시작한 거예요. 생리 2개 뽑고. 그분도 2000년대 초에 그런 똑같은 위기를 겪고 나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산더미처럼 져가지고 자기 혼자 빠져나왔는데, 야반도주에 빠져나왔는데 가족들이 빚쟁이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빚 다 가겠다 해가지고 그 이빨 생기 2개 뽑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시기도 그 시기야. 지금 논스톱 세대 저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아예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냥 기업 자체에서 채용은 안 했습니다. 채용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도 도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회사 망하니 어쩌저쩌고 하지 막상 여러분 지금 보시면 큰 기업은 안 망해. 쪼매난 기업은 뭐 어떻게 망할 수 있겠지. 중소기업도 막 지금 막 옛날처럼 쓰러지는 게 옛날에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막 다 쓰러지고 막 그랬어. 도미노처럼. 정말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혼도 많았고 집 파는 사람들 많았어요. 집 파는 사람들. 그게 사르름판이었어요, 여러분. 사르름판. 정말. 유튜브 중에 시간 하실 때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 중에 타임머신 치면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뭐냐 하면 아마 MBC에서 만든 채널 같은데 MBC 옛날 뉴스 데스크 있죠? 뉴스 데스크. 그 옛날 뉴스 데스크 그 영상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 90년대 초에서 2000년 중반까지. 거기 뉴스 보시면 여러분 2002년, 3년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봐. 그리고 이때는 공무원 경쟁률이 공무원 채용 인원도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지금보다 적었어요. 정말 적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구조조정 했는지 안 했는지. 어쩌다 IMF 터졌다고요? IMF가 외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 터졌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업 문화 때문에 터졌어요. 어업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신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업 문화가 무조건 빚을 시작해서 빚을 끝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그 국가 부도의 날의 영화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 장사하는 기업을 할 거 없이 다 빚쟁이였어요. 빚으로 시작해 빚으로 끝났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어음 문화. 지금 어음이 없죠. 옛날에 어음 가지고 그냥 은행 가가지고 어음 발행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3억 4억 뭐 지금 뭐 신용등급에 따라 막 대출해주겠죠. 그때는 대출에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은행에. 워낙에 잘 되니까 어떻게든 갚겠지. 어떻게든 돌려주겠지. 은행도 의심 안 하고 막 마음껏 퍼주고 그랬다. 그래서 은행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출 다 해주고 다 발행해주고 하니까 나중에 감당 안 하니까 은행이 망한 거야.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막 신용등급 따지고 한도 따지고 했으면 안 망했겠죠.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보면 다 빚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 모든 사업이. 여러분 왜 대기업 중에 대우 아시죠? 대우그룹도 원래 안 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우그룹이 안 망했으면 지금의 SK급 됐겠지. 대우그룹이 빚으로 시작해 빚으로 했다가 끝나는 케이스야. 빚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순이익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에다 빚을 얹어가지고 또 공장 짓고 순이익에다 빚을 얹어가지고 또 짓고 빚. 버블이야 버블.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경제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언젠간 터질 거였어. 언젠간 터질 거였는데 이제 그때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가지고 이제 빚잔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한 돈이 없잖아 이게.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 생각해보세요. 빚이 있어도 현금을 모아놨으면, 현금 보유가 있었으면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갚을 수 있다. 어떻게든 갚아지겠지. 근데 갑자기 갚으라고 하니 돈이 없잖아. 거기다가 돈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소기업 왜 망했냐면 대기업에 돈이 들어왔는데 대기업도 망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대기업에서 돈 없다, 배째다, 파산하다고 나오니까 거기에 납품하다보니까 싸그리 다 망하는 거야. 왜냐? 자기들 돈이 없어요. 다 어음발행하고 빚으로 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뭐 물건 보내줬는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는 또 돈이 없어요. 우리도 빚이야. 그리고 직원도 월급이나 뭐 공장세 줘야 돼. 못 주잖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거래처도 마찬가지. 거래 똑같단 말이야. 다 빚이란 말이야. 돈이 없어요. 그냥. 통장에 돈이 없어. 지금도 약간 대출 문화가 있긴 한데 그때는 더 심했지. 더 심했지. 어음이라는 게 있었다 보니까. 어음이 그냥 뭐 기업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 개나 소나 다 발행했고 했으니까. 자기 요건 이런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 어음 가지고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맞죠? 어음이라는 것도 지금 나이대 애들은 잘 모를걸요? 이 20살 분들은, 20대 분들은 잘 모를걸. 공무원 연평이 심해지기 2010년대를 알고 있는데, IMF 때 기업도 도산한 이후에 바로 공무원이 뜬 게 아니라 10년대 시간적인 관계 있었던 무엇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공무원이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았어요, 공무원이. IMF가 터졌다 하더라도 바로 사람들이 공무원에 눈을 뜬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공무원이 호봉제가 아니었어. 호봉제도 아니었고, 정리원 보장도 안 됐어요. 공무원 노조도 없었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장점이 그때는 없었어요. IMF 터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좀 많이 지워지기 시작했죠, 나라에서. 정년 보장시켜주고, 근무 방식 바꾸고, 호봉제 인정해주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공무원이 괜찮네. 안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지. 그렇게 된 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제도가 정비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공무원이 처음부터 호봉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박봉이에요, 그냥. 굉장히 박봉이었죠. 네, 나이 제한도 걸었고, 나이 제한도 엄격했죠. 지금처럼 뭐 나이 제한 풀린 게 아니라, 그때는 남자 군대 갔다 와서 한 35세까지밖에 못 쳐. 여자는 32세까지. 네, 그렇게 됐죠. 원래 공무원 보수 규정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막 공무원 호봉제, 뭐, 호봉에 대한 기본급 같은 게 있었잖아.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무계약이라 하기 좀 애매하죠. 진급이라는 거 했으니까, 진급.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드리겠네. 일단 결론은, 일단 결론은, 이분도 삽소리가 아니라, 님이 말하는 게 삽소리, 삽소리. 님 보고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댓글 다신 분한테. 이때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어? 왜냐면 솔직히 내가 엄연히 얘기하자면, 지금도 힘든 거 맞아. 지금 안 힘든다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더 힘들었어요. 이때는 일자리 자체가 없었어. 일자리 자체가. 지금 일자리가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질 낮은 일자리에 안 가잖아. 이때는 질 낮은 일자리에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했었어. 지금은, 그리고 지금 20대라고 이때 이 IMF 때 20대랑 다른 게 뭐냐. 그때는 이때 20대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르쳐지가 막 했단 말이야. 막 어떤 분야든 뭐 야채 장사든 뭐든 막 했잖아. 근데 지금 막 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것저것 가져가면서 하잖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왜 안 따져가면서 했을까? 안 따지면 굶어 죽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1년 청년들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힘들고 다른 세대가 안 힘들다. 이거는 정말 좀 몰상식한 말이야. 이게 젊은 꼰대가 젊은 꼰대. 우리가 제일 힘들어. 젊은 꼰대 같은 말이에요. 젊은 꼰대.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안 힘든 세대가 없었어. 안 힘든 세대가. 음. 서로 힘듦을 인정하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싸워봐야 무슨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 힘듦을 이해해줘야 되고 이 젊은 세대분들도 이 40대 50대들이 얼마나 공부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알아줘야 돼. 거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분들도 힘들었어.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이해를 하지 않고 내가 힘들었는데 네가 힘들었는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댓글 다시 한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